안녕하세요, 유쌤입니다. 오늘 유쌤이 북카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오늘도 멀리서 번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싶어 2부로 진행을 하도록 할 텐데요. 1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특별히 이제 이 책 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그런 바운더리에 관련된 것 중에 직장에 관련된 것만 딱 띄어서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3장에 보면요, 일과 삶의 균형을 포기하지 않는 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원하는 거죠. 직장에서 바운더리는 어떻게 설정할까? 여기에 대해서 작가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해놓고 있어요. 이 책에서는 이제 직장, 가족, 연인, 친구를 모두 포함한 인간관계 중에서 겪게 되는 이제 다양한 상황별 대처법 이렇게 나와 있는 게 특징인데요. 그 대처법도 단계별로 제일 그러니까 좀 안전할 때 초록불, 그 다음에 노란불, 빨간불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구체적 단계별로 이제 왜 우리 바운더리 설정하기가 수월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야말로 초록색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거보다가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세게 이제 나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 때는 수위를 높여가면서 얘기할 수 있는 방법까지 나와 있어서 대단히 이제 구체적인 스크립트입니다.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근무 시간을 지키기 위한 바운더리의 말들 이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사례는 이런 거예요. 이미 업무량 초과한 상황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에서 막 초과돼서 지금 계속 일이 많아요. 이미 번아웃까지 올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런데도 욕심 많은 직장 상사가 계속 일을 떠맡겨요. 그럴 때 이 직장 상사를 어떻게 내 바운더리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까? 이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너무나 필요한 내용이지요. 자, 초록색일 때 어떻게 할까요? 직장 상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일에서 이제 좀 나를 빼주거나 아니면 마감 기한을 뒤로 연기해주면 이 일을 맡을 수 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맡고 있는 이제 업무와 이제 어떤 이제 마감일 이런 것들을 이제 공유해 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것도 담당을 하고 있고 이것도 하고 있어서 그것까지는 제가 이제 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굉장히 이제 우리가 상식선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거 가지고 이제 안 먹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노란색으로 넘어가요. 평소에는 이제 얼마든지 지금 이제 우리 예를 들어 부장님이 이제 하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든지 제가 이제 할 수 있지만 지금은 A, B, C 이거를 동시에 맡고 있어서 일을 추가로 할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조금 더 강경하게 얘기했죠. 그런데도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 가지고 이제 되지 않는 상황도 있어요. 자, 빨간색. 자, 지금 업무량이 한계입니다. 내 바운더리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맡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 정신 건강이나 업무 성과나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내주실 수가 있으십니까? 여기가 이제 굉장히 좀 수위가 높은 그런 스크립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능동적으로 도움을 직장 상사한테 요청하고 이제 나의 상황을 공유하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예전에 현직에 있을 때 얼마나 서투르게 많은 실수를 했나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생각하게 됐어요. 예전에 이제 저희 그 사업부에서 이제 해외에서 브랜드를 런칭해서 국내 이제 타 백화점에다가 이제 그걸 이제 오픈하는 그런 작업들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너무나 이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현장에서 막 매장을 오픈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일을 해줄 직원들이 필요한데 그 현장에서 일을 해줄 어떤 책임자급 직원들이 없으니까 결국에 이제 사무직 어떤 그런 이제 대리급, 과장급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계속 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건 뭔가 하면 그때 내가 너무 서툴렀던 직장 상사였던 게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 서로 이제 공유하고 앉아서 제대로 얘기하고 솔루션을 찾지 않고 무조건 급한 마음에 어쨌든 맞춰 그냥 무조건 때워 뭐 이런 식으로 밀어붙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직장 지금 생각해 보면 제 이제 후배들 같은 경우에도 직장 상사한테 일일이 정말 이렇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너무 불만이 많은 상태에서 그냥 입 꽉 다물고 그냥 하라면 하는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그런 일들이 많이 겪죠. 결국에 어떻게 돼요?
성과가 좋지 않을 뿐더러 굉장히 서로 저는 저대로 그 후배들한테 마음이 상하고 후배는 후배대로 직장 상사가 참 야속하고 막 굉장히 이제 막 반감이 생기는 거죠. 그런 어떤 일들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 책에서 이야기한 대로 지금 업무량이 완전히 초과한 상태다, 번아웃이 올 상황이다 하면 지금 여러분들한테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으로 말씀드린 이 스크립트대로 한번 응용하는 어떤 그런 이제 노력들을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개방형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어요. 이 직원은. 그래서 이게 막 너무 넓은데 이렇게 막 칸막이도 제대로 없고 그런 개방형 사무실이 그런 이제 회사인데 정말 집중해서 일해야 될 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오며 가면서 왜 툭툭 자기 자리에 와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경험하시죠? 그래서 막 수다를 떠는 거예요. 그랬대. 주말에 이랬대. 막 이러면서. 근데 나는 집중해야 될 때 누가 와서 한 명 그렇게 떠들고 가고 내가 이제 입구랑 가까운 데 있으니까 또 막 집중하고 있을 때 또 누가 한 명 와서 떠들고 가고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이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 선배나 친한 동료가 와서 그렇게 하면 그들이 기분 나쁘지 않게 무례하지 않게 지금 방해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어떻게 말하면 좋겠는가,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스크립트 말씀드릴게요. 먼저 초록색. 제가 지금 한창 일하는 중이라서요. 조금 있다가 제가 선배님 자리에 들려도 될까요? 아니면 3시에 휴게실에서 만나서 얘기해 주실래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투덜대고 있을 게 아니라 방법을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거 책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 노란색. 전 정말 집중해야 할 때는 이렇게 헤드폰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있다가 들릴게요. 그러니까 아예 헤드폰을 쓰고 자, 나한테 오지 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빨간색. 아예 의자나 이 책상 앞에 이런 데다가 자, 방해하지 마세요라고 표지폰을 만들어서 지금 집중한 시간입니다. 방해하지 말아주세요라고 붙여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루 시간에서 내가 지금 제일 집중해야 되고 급한 어떤 상황인 거를 상사와 직장 동료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려주는 거죠. 내 바운다리 여기야. 지금 건드리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작가가 이야기해주는 효과를 보려면 하루 종일 그걸 걸어놔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쟤는 맨날 저러고 있어 라고 하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집중해야 될 시간 9시부터 11시 이럴 때, 아니면 이 리포트를 오전 안에 정말 끝내야 돼, 뭐 이럴 때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이제 붙여놓는 거, 이것도 내 바운더리를 설정하는 굉장히 능동적인 방법이라고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자, 또 어떤 거 있을까요? 직장 상사가, 우리 이런 일 굉장히 많은데 직장 상사가 밤에 개인 휴대폰으로 업무 관련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밤에 집에서 이제 막 TV 보면서 쉬고 있는데 개인 시간을 침해받는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식구들이랑 밥 먹고 있는데 막 문자고 이렇게. 이런 의견을 부드럽게 내 직장 상사한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여러분들 이런 경우 많으시죠? 자, 초록색. 문자로 이제 답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퇴근, 이제 그 문제에 대해 물어본 거에, 직장 상사가 물어본 거에 대해서, 이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퇴근 후에는 급한 문제가 아니라면, 문자, 보내주시지 않으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날 확인할 수 있게, 저녁 6시 이후에는 메일로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뭐, 팀장님, 고맙습니다. 부장님. 뭐, 이렇게. 좋은 저녁 시간 보내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내면, 직장 상사가 완전히, 완전히 이렇게 얘기할 때 막 찍히면 어떡하지? 안 그래요, 여러분. 직장 상사는 그렇게 정중하게 얘기를 하면 이 친구는 저한테 문자 보내면 안 되겠구나. 다음부터 문자 안 보냅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 이제 더 이상 감정 상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내 바운다리를 얘기하는 거죠. 자, 노란색 불. 노란색. 자, 문자 아예 답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제 보내든지, 아니면 그 다음날, 가족들과 함께 있는데 문자 받아서 연락 못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밤에는 메일 확인하니까 그때 한번 확인을 할게요. 라고 하는 게 조금 수위는 더 높지만 이것도 이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작가가 제안하고 있어요. 자, 빨간색. 긴급 상황이 아닌 문자에는 아예 답을 안 해버리는 거죠. 그야말로 직장 상사 문자 씹는 거예요. 왜? 밤 9시에 보낸 문자니까. 근무 시간 이후에는 문자 하지 말라고, 그 다음날, 내가 문자 보냈는데 왜 답이 없어? 라고 하면, 급한 거 아니래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문자 다시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근무 시간 이후에는 문자 하시는 거 제가 굉장히 부담스러우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내 바운다리를 정말 용기 있게 딱
한번 언급해 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초록색이든 노란색이든 빨간색이든 그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하나 볼까요? 이런 거예요. 저는 영업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술 마시고 싶지 않은데 계속 나랑 같이 이제 영업부서에 있는 직장 상사가 거래처 사장 만나면서 술 마시라고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초록색. 일단 고객 만나기 전에 먼저 직장 상사한테 얘기하는 거죠. 오늘 밤에 제가 술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자, 미리 말씀드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난한 방법. 자, 노란색.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미팅 때문에, 그러니까 거래처 미팅 때문에 술 마셔야 된다는 사실이 저는 좀 불편합니다. 저는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영업 사원이고 술 마시지 않고 이렇게 맨정신일 때 훨씬 더 저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술 마시지 않겠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내 바운더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빨간색. 제 성과가 음주 여부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인사부 방침을 침해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절대 팀원에게 술을 마시라고 강요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라고 얘기하라는데, 이거는 물론 작가는 이제 아주 강력하게 바운더리를 정할 때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직장 상사 기분 안 좋겠죠. 이건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자, 그냥 우린 초록색이나 노란색 정도로 정리를 하시자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이야기를 미리 해놓음으로 해서 나의 어떤 정신건강이 굉장히 좋고, 제 바운더리 여기에요. 부장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 부장이랑 더 건강한 관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우리 부서 사람들은 아주 사이가 서로 좋지만 나는 사생활을 공유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 내 부서 사람들 좋아하지만. 근데 막 사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질문에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라고 이제 또 질문을 했어요. 작가가 또 우리한테 스크립트를 아주 효율적으로 보내주고 있어요. 자, 초록색. 저 아시잖아요. 전 신비주의가 좋아요. 이러면서 주제를 다른 걸로 바꾸는 거래요. 너무 좋은 방법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꼭 써먹으세요, 여러분. 특히 이제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전 신비주의가 좋아요. 이러면서 너무 상대를, 이렇게 무안하지 않게, 그리고 나는 그런 얘기 이제 회사 사람들이랑 하는 거 안 좋아해. 라는 거를 아주 이제 재치있게 설명해주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꼭 활용하시고요. 자, 근데 이제 이 정도 갖고 안 된다. 그러면 노란색 어떤 거예요? 전 직장에서 연애 생활에 대해서 별로 얘기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이래도 뭐 특히 상대가 뜨거라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빨간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그 질문에 대답 안 할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주제를 확 전환해 버린대요. 저 질문에, 이게 뉘앙스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 질문에 대답 안 하실 거 알죠? 선배님 아시죠? 아니, 부장님 아시죠? 이렇게 굉장히 좀 이렇게, 그 사람이 무안하지 않게끔 이렇게 얘기해주는 어떤 그런 나의 어떤 바디랭귀지나 어떤 그 말의 톤이나 이런 걸 조정하시면 이건 뭐 빨간색이라고 그래도 굉장히 아주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싶어 이 책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은데 이 책 안에서 직장에 대한 우리가 평소에 이제 겪고 있는 Q&A를 모아서 이제 세 가지 이제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이제 급수별로 그야말로 내 바운더리를 설정하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꼭 활용하셔서요. 직장생활 보다 건강한 인간관계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유세미 북카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